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뉴스나 주식시장,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챗GPT가 우리 삶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온 세상이 곧바로 뒤집힐 것만 같은 거대한 변화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그 뜨거운 기대감을 증명하듯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 기술주들의 주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뉴스가 쏟아졌고 전 세계의 막대한 투자 자금이 이 새로운 금광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최근 들어 어딘가 불안하고 찝찝한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지만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폭등한 것은 아닌지 시장 곳곳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중 하나로 꼽히는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아주 심층적인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현재 AI 기술이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정확한 현주소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용어나 어려운 기술적 개념들은 모두 걷어내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와 설명을 통해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투자 시야가 완전히 새롭게 트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은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최고 정보 책임자인 마르코 아젠티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아주 놀랍고도 확신에 찬 발언을 남겨 화제가 되었죠. 그는 무려 40년에 달하는 자신의 긴 기술 경력 동안 수많은 혁신을 보아왔지만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AI의 발전이 단연코 가장 거대한 변화라고 단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엄청난 변화조차 아직 진짜 시작은 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점으로 2026년을 꼽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인공지능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단순한 텍스트 입력창, 즉 수동적인 채팅봇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술적 도약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도대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첫 번째 변화는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즉 새로운 OS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처럼 모든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 두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프로그래머들이 일일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수만 줄의 코드를 직접 짜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되어야만 비로소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탄생하고 기계가 작동할 수 있었던 아날로그적 방식이었죠. 하지만 미래의 AI는 단순하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수동적인 앱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필요한 도구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기 스스로 코드를 새롭게 짜고 수정하는 놀라운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과정이 아닌 결과를 직접 만들어내는 결과 중심의 어시스턴트라고 부릅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던져주면 그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중간 과정을 AI가 알아서 기획하고 척척 실행해버린다는 놀라운 개념이죠.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일상적이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비즈니스를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직전인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폭설이 내려 공항이 마비되고 예약했던 비행기가 전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스마트폰을 꺼내 항공사 앱을 켜서 남은 표를 허겁지겁 다시 끊고 예약된 호텔에 전화를 걸어 일정을 취소하고 거래처에 회의 일정을 미루는 사과 이메일을 직접 써서 보내야만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나만의 개인 비서, 이른바 퍼스널 에이전트 AI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AI는 날씨 앱의 폭설 정보를 당신보다 먼저 인지하고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당신이 당황하기도 전에 이미 상황 파악을 끝냅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가장 빠른 다음 비행편을 자동으로 재예약하고 거래처의 캘린더 시스템과 연동하여 회의 일정을 매끄럽게 조정하며 오늘 저녁 가기로 했던 식당 예약까지 자동으로 싹 변경해 놓습니다. 당신은 그저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는 알림 메시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꿈같은 자율 비서 기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현재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트렌드는 과거처럼 단순히 모델의 크기만을 무식하게 키우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문맥과 깊은 기억력을 확장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AI와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취향, 심지어 말하지 않은 숨은 의도까지 모두 기억하고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진짜 나만의 비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 자비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이러한 혁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 환경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람만이 모여서 일하던 전통적인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의 지휘 아래 특정 업무에 특화된 여러 AI 에이전트 팀들이 협업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근본 법칙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노동자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와 비용을 청구했다면 이제는 AI가 특정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소비한 데이터 단위, 즉 토큰의 양에 따라 과금하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시스템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무지막지하게 똑똑한 AI를 만들고 굴리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엄청난 규모의 물리적인 컴퓨터 파워, 즉 막강한 컴퓨팅 연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은 AI 산업 진화의 두 번째 단계인 거대한 인프라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머리 좋은 AI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력을 가진 거대한 몸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인프라 구축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같이 전 세계 디지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전 세계에 깔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최신 투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자본 지출에 쏟아부을 돈이 무려 5,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조 원이라는 믿기 힘든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막대한 규모의 투자 릴레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700조 원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투자 초기 단계에서 이 자금의 엄청난 폭포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기업, 바로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인 GPU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같은 칩 제조 회사로 집중되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돈의 흐름은 이제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자체를 넘어서 그 수많은 칩들을 한데 모아 가동하는 거대한 요새인 데이터 센터 건물 그 자체와 이 거대 시설을 돌리기 위한 근본적인 에너지, 즉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치명적입니다. AI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지고 학습해야 할 데이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해지다 보니 연산 과정에서 전기를 말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는 엄청난 전력 소모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골드만삭스의 에너지 분석팀은 향후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지금보다 무려 175%나 급격하게 폭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생산하는 전기량으로는 앞으로 폭발할 인공지능의 식욕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기가와트 한계라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능 좋은 반도체를 아무리 많이 사들여도 결국 전기가 부족해서 인공지능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한계 상황이 우리 코앞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술 거인들에게 발전소와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AI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무기이자 국가 안보 수준의 중대한 과제로 그 위상이 격상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AI가 훌륭하다지만 기업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회사의 명운을 걸고 미친 듯이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도박을 하는 걸까요? 그들이 이토록 무모해 보일 정도로 베팅하는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조셉 브릭스의 심층적인 분석에 따르면 그 해답은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실험실을 벗어나 경제와 산업 전반에 완전히 스며들어 도입될 경우 미국의 전체 노동 생산성이 약 15%나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엄청난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15%의 생산성 향상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실로 엄청납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려 약 20조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2경 7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막대한 규모의 새로운 경제적 부와 가치를 인류에게 창출해 줄 것으로 강력히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가올 미래에 2경 7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의 파이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대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7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이 비서 형태로 진화하는 첫 번째 단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이 인프라와 전력 시장으로 쏟아지는
두 번째 단계의 거대한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뜨거운 논쟁, 대망의 파트 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강한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아니, 미래 가치가 큰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돈을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만약에 예측이 틀려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관련 기업들 다 파산하고 끝나는 거 아님? 여러분의 그 직관적인 우려가 정확합니다. 바로 이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현재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는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과 투자 구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AI 거품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치열하게 불을 뿜으며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양쪽의 팽팽한 입장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품이 아니라 혹은 터질 단계는 아직 멀었다고 주장하는 낙관론자들의 긍정적인 입장을 살펴보죠. 베세머 벤처 파트너스의 바이런 디터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 말합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가리켜 과거 실체도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닷컴 버블 같은 단순한 희망 고문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산업을 이끄는 1등 기업들은 그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어마어마한 현차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골드만삭스의 수석 주식 전략가인 피터 오펜하이머 역시 거품론에 강하게 반박합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이름만 붙어도 매출이 0원인 회사들의 주가가 수십 배씩 미친 듯이 올랐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은 그때와는 재무적인 기초 체력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의 상승을 홀로 이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기업들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문자 그대로 갈키로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곳간에 현찰이 넘쳐 흐를 정도로 사업이 탄탄하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우량 기업들은 벌어들인 그 막대한 수익을 단순히 금고에 쌓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주들에게 넉넉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가치 대비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 즉 PER 지표를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시장 대장주들의 PER은 평균적으로 약 2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성장주치고는 꽤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를 과거 광기가 절정에 달했던 닷컴 버블 당시 대장주들이 기록했던 PER 신배라는 경이적인 수치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25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주가가 많이 올라 비싸 보이긴 하지만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거품이 터질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정리하자면 낙관론자들은 현재의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탄탄한 현금 창출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안심이 되는데요. 하지만 반대쪽은 어떨까요? 거품이 맞다. 머지않아 붕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하는 비관론자들의 반대편 목소리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커이아 캐피탈의 저명한 투자자 데이비드 칸은 막연한 낙관론을 배제하고 현재의 상황을 냉혹한 숫자로 조목조목 꼬집으며 시장에 묵직한 경고장을 던집니다. 그가 제시하는 수학적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약 업계의 예상대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계획대로 쫙 지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투입되는 누적 인프라 비용만 자그마치 4조 달러에서 최대 10조 달러, 한국 돈으로만 조 원이 넘는 금액에 달합니다. 기업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금의 본전을 뽑고 이익을 남기려면 인공지능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규모의 돈을 실질적으로 벌어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나 구독료를 팔아서 과연 누가 그 엄청난 돈을 메꿀 수 있냐는 뼈아픈 지적이죠. 데이비드 칸은 현재의 이 비정상적인 지출 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의 열쇠는 인간처럼 완벽하고 범용적으로 사고하며 모든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궁극의 범용 인공지능, 즉 AGI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기적처럼 등장하는 것뿐이라고 아주 비관적으로 경고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연구원인 에릭 세리던 역시 시장에 숨겨진 위험 신호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그가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현재 AI 산업 내부에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른바 순환적 생태계, 즉 자기들끼리 돈을 돌려막는 구조의 위험성입니다. 순환적 생태계를 쉽게 설명해 볼까요? 반도체 황제 엔비디아가 대량의 칩을 팔아번 돈으로 오픈AI 같은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투자를 받아 현금이 두둑해진 오픈AI는 그 돈으로 다시 거대 클라우드 기업인 오라클의 막강한 컴퓨터 파워를 임대하여 사용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픈AI의 막대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오라클은 또다시 엄청난 자금을 들여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대량으로 사줍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돈을 둥글게 돌리면서 서로가 서로의 장부상 매출을 빵빵하게 부풀려주고 있는 일종의 돌려막기 구조입니다. 에릭 세리던은 이러한 기형적인 매출 창출 구조가 과거 2000년대 초반 통신 장비 업체들이 무너지며 발생했던 끔찍한 통신 거품 붕괴 때의 양상과 너무나도 소름 돋게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외부의 진짜 수요가 흔들리면 이 순환고리는 모래성처럼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무적인 구조의 취약성뿐만 아닙니다. 뉴욕대학교의 게리 마커스 명예교수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며 거품론에 힘을 싣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을 열광시키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대단히 똑똑해 보이지만 실상은 교묘한 착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현재의 거대 언어 모델들이 단순히 확률적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그럴듯하게 이어붙이는 이른바 스테로이드를 잔뜩 맞은 자동완성 기능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진짜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진정한 지능의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신랄한 비판이죠. 그 증거로 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환각 현상을 꼽습니다. AI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엉뚱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현상을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시스템이 인간 세계의 물리적 법칙과 상식을 진짜로 이해하는 세계 모델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 실리콘밸리가 맹신하고 있는 무작정 컴퓨터와 데이터를 때려 부어 모델의 크기만 키우면 인공지능이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는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똑똑한 지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힐 것이란 얘기죠. 결국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AI가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만큼의 혁신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돌변하며 거대한 금융버블이 굉음을 내며 터지는 끔찍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그는 매우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품론을 더욱 부추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부채, 즉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금고에 쌓아둔 두둑한 자체 현금만으로 인프라 투자를 감당했지만 상황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점차 경쟁이 격화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막대한 이자를 감수하며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신용 사이클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메타나 오라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회사채를 무더기로 발행하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 자본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만 쏠리다 보니 그 반대편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과거 시장의 주도주였던 기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서비스 앱을 만들던 유망한 IT 기업들의 주가가 한동안 크게 주춤했던 것이죠. 도대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왜 힘을 쓰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시장 투자자들의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앞서 파트 1에서 말 안 맞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해주면 우리가 굳이 개별 소프트웨어를 돈 내고 쓸까? 만능 인공지능이 중간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조율하고 알아서 앱들의 기능을 추출해 사용해버리면 개별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잃고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를 가리켜 조율 위험, 즉 오케스트레이션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날카로운 소프트웨어 산업 분석가들은 이러한 시장의 막연한 공포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란 건 극단적인 상상이며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서 모든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죽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생부가 나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도태되고 반대로 어떤 기업이 살아남아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기준을 살펴봅시다. 우선 도태될 위험이 큰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자체적인 독점 데이터 없이 단순히 챗GPT의 기능을 빌려와서 하면 껍데기만 예쁘게 포장하여 사용자 수로 돈을 버는 가벼운 UI 기반의 앱들입니다. 이들은 진입 장벽이 낮아 거대 AI의 기본 기능에 너무나도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내부 데이터가 촘촘하게 저장되어 있고 회계 결제나 법적 규정 준수처럼 절대 오류가 나서는 안 되는 이른바 기록 시스템을 꽉 잡고 있는 뼈대 있는 기업들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사정보, 핵심 재무장부, 고객의 민감한 결제 기록 같은 치명적인 데이터는 아무리 똑똑한 외부 AI라 하더라도 기업들이 함부로 접근 권한을 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핵심 기록 시스템들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철옹성 같은 권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오히려 골드만삭스는 이런 핵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AI가 발전할수록 더욱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역발상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자동화된 AI 에이전트들이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 보호해야 할 일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통제하는 기록 시스템 플랫폼 회사들은 AI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사 시스템에 AI를 접목하여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AI 시대의 숨은 승자는 바로 이들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관론자 데이비드 칸의 우려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가 보입니다. 만약 그의 말처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지어버려서 컴퓨터 연산 능력이 과잉 공급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컴퓨팅 사용료가 바닥으로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원가 비용이 극적으로 싸지게 된다면 그 값싼 컴퓨터 파워를 도매로 빌려와서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의 이익 마진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원가 절감 효과로 인해 마진율이 수직으로 폭등하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마치 과거 초고속 인터넷망이 헐갑에 깔린 덕분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프라 구축의 출혈 경쟁은 결국 그 위에서 뛰어노는 서비스 앱 회사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는 든든한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다음 투자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칩을 만드는 1차원적인 인프라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 실제로 그 똑똑해진 AI를 실생활의 업무에 적용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AI 플랫폼과 생산성수의 기업들로 시선을 옮기고 있죠. 거품 논란 속에서도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막을 올린 이 거대한 AI 시대의 이막은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는 하드웨어 전쟁에서 실제로 그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삶을 바꾸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의 르네상스 시대로 화려하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에 내전 재산을 몰빵해서 투자하는 것이 살짝 무서워지지 않으셨나요? 만약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거품이 터져서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내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골드만삭스의 최고 투자 전략가들은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아주 훌륭한 방어막이자 수익의 피난처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눈을 돌릴 때 발견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의 땅, 바로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치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6년까지 신흥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무려 16%라는 매우 매력적이고 견고한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의 배경에는 신흥국 경제를 밀어올리는 세 가지 강력한 호재, 즉 순풍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순풍은 바로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하면 시장의 달러가 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무적 같았던 강달러의 가치가 한풀 꺾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통화들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신흥국 중앙은행들 역시 외국 자본 유출의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자국의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신흥국 내부의 투자와 대출 심리를 녹여내며 경제의 혈맥을 다시 강력하게 뛰게 만드는 기폭제가 됩니다. 특히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수출보다는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소비 경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대출 이자가 극적으로 싸지면서 서민들의 닫혔던 지갑이 열리고 멈췄던 공장이 다시 돌아가며 내수 경제가 불을 뿜듯 확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강력한 순풍은 바로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가장 중요한 기름값의 하향 안정화 추세입니다. 신흥국들은 경제 구조상 수입 물가 상승, 즉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선진국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어 늘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경제의 명운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원유 공급 안정화와 수요 둔화로 인해 기름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신흥국들은 고질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니 정부는 경제 부양책을 더욱 과감하고 유연하게 펼칠 수 있는 환상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놀랍고도 흥미로운 세 번째 순풍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현상인데요. 바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지독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에 남아도는 물건들을 미친 듯이 싼 가격에 전 세계로 밀어내는 디스인플레이션 수출 현상입니다. 중국이 과거에 싸게 팔던 것은 기껏해야 옷이나 플라스틱 장난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생산된 고품질이 태양광 패널, 전기차, 정밀기계 같은 막강한 첨단 자본재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초저가 가격으로 전 세계 시장에 융단 폭격하듯 쏟아내고 있죠. 물론 이것이 동종업계의 경쟁 국가 기업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악몽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것이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이러한 초저가 공세는 전 세계에 무서웠던 인플레이션 열기를 빠르게 식혀주고 신흥국들의 물가를 잡아주어 기업 이익을 늘려주는 기이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적인 신흥국 시장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요? 골드만삭스가 제안하는 최적의 투자 비법은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역도 선수가 드는 무거운 역기, 즉 바벨의 양쪽 끝에 무거운 줄을 균형 있게 다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아주 극단적인 두 성향으로 나누어 담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바벨의 한쪽 끝에는 한국이나 대만처럼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반도체 공급망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IT 강국의 주식을 묵직하게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비싼 미국 빅테크 주식을 사지 않고도 글로벌 AI 산업 성장의 달콤한 과실과 강력한 주가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의 반대쪽 끝에는 인도나 브라질처럼 AI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자국 내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강력한 내수 소비 성장의 모멘텀을 가진 나라들의 주식을 듬뿍 담아 균형을 맞춥니다. 이 국가들은 글로벌 기술주의 폭락장에서도 내수 경제의 힘으로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바벨 전략을 구축해 놓으면 훗날 미국 증시가 AI 거품 논란으로 크게 요동치며 폭락하는 위기가 오더라도 포트폴리오의 충격을 아주 부드럽게 흡수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변동성을 잠재우는 진정한 스마트머니의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비법인 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 어떠셨나요? 벅찬 마음을 안고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신기한 장난감이나 챗봇을 넘어 세상을 굴리는 새로운 운영체제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죠. 비록 특정 기업들끼리 돈을 돌려막는 기형적 구조나 부채가 늘어나는 등 일부 거품의 징후가 불안하게 감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 돈도 벌지 못했던 과거 닷컴 버블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기술을 선도하는 1등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실제로 쓸어 담고 있어 당장 시스템이 붕괴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시장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단순히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만 바라보며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 위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업과 물리적 전력 인프라, 그리고 변동성을 막아줄 든든한 신흥국 시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분명 향후 50년간 전 인류의 삶과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메가 트렌드 기술입니다. 지금의 열풍이 일시적인 거품이든 아니든 이 거칠고도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나의 직업적 포지션과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고 지혜롭게 배치할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대한 숙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깊이 있는 심층 분석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한 단계 높여주고 미래를 대비하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최고의 경제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